이 특약이라는 것은 후처방인지라 이미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간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계약 무효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제가 얼마 전 결혼을 앞둔 지인과 상담을 하다가 신혼집을 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들이 생각나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보통 신혼집을 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어떤 집을 구하고 싶냐고 물으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깨끗한 새 집입니다. 물론 첫 신혼생활을 구축 아파트나 낡은 빌라에서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 깨끗한 새 집이라는 게 신혼부부들이 집을 고를 때 보는 우선순위가 된다면 선택의 폭이 극히 적어질 뿐이죠. 먼저 최근에 겪었던 제 지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지인에게 가용자금을 먼저 물어보고 대출 상담을 우선 받아볼 것을 권유했어요. 그래야 신혼집을 어느 정도 가격선까지 볼 수 있는지 판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인은 대출 포함 3억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었고 여기 가까운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예비 신랑하고 직장 거리가 있기 때문에 지하철 노선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저는 지인과 예비 신랑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노선 근처 매물을 찾아서 지인한테 권했죠. 그 매물은 역과 5분 거리에 있고 2,500세대의 초등학교, 중학교를 끼고 있고 인근 상가와 공원도 가까운 주거단지 밀집 지역이라 꽤 살기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게다가 인근 지역이 일기 신도시 개발 호재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비해서는 1억 이상 차이가 났거든요. 용적률도 꽤 괜찮아서 이 정도면 향후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이슈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다만 이런 개발 호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입지가 워낙 좋고 수요도 꾸준한 지역이라 이미 부동산 화랑기 때 정고점을 5억 가까이 찍고 현재는 많이 떨어져서 2억 후반대까지 내려온 단지였어요. 따라서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충분한 시세 차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지였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본 매물은 현재 내부 리모델링도 진행 중이어서 내부도 깨끗했죠. 저는 자신 있게 그 매물을 권했지만 제 지인은 결국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였기 때문이에요. 지인은 신축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 위주로 찾았죠. 결국 제 지인은 이제 지은 지 1년도 막 안 된 신축 빌라를 전세로 계약하려고 했는데 그때 저는 좀 말렸습니다. 꼭 제가 권하는 매물을 사지 않아도 괜찮았는데 지인이 계약하고 싶어하는 매물은 집주인이 건축주였거든요. 뭐 집주인이 건축주인 것이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매물은 지은 지 1년 정도 분양이 되지 않아서 전세를 먼저 맞추는 매물인지라 추후 집주인이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였어요. 또한 시세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는 위험도 있어 보였어요. 물론 특약을 쓸 수도 있지만 이 특약이라는 것은 후처방인지라 이미 잔금을 다 치르고 이사간 다음에 문제가 터지면 계약 무효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해결해 나가는데 상황이 꽤 복잡해져요. 저도 예전에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곤욕을 치른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건은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아서 세입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던 건이 있었는데요. 집주인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소송하고 뭐하고 잔금 되돌려 봤는데 거의 6개월 이상이 걸렸어요. 그때 세입자는 말도 못할 고통을 겪었죠. 이러한 과거 경험들을 지인한테 말해서 저는 결국 설득을 시켰고 그래도 계약을 하고 싶다면 전세가 아닌 좀 더 안전한 월세를 하라고 했죠. 최우선 변제금 이하 보증금이라면 그래도 안전하니까요. 그럼 제 지인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결국 지인은 마음을 돌려서 직장과는 좀 더 멀지만 그래도 비교적 안전한 신축 아파트 월세를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인의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는 건 많은 신혼부부들이 제 지인과 같은 위험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신축 빌라를 계약하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계약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집이 그 집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집을 처음 계약해보는 신혼부부에게는 첫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향후 집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각종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전한 주택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 지인 같은 경우는
결국 신축을 포기 못해서 월세를 구했지만 만약 여러분 중에 누군가 신혼집을 구한다고 한다면 저는 입지 분석을 잘 해서 구축이지만 수요가 꾸준하고 상승 여력이 있는 아파트를 매매로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주택에서 얻는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첫걸음을 내디는 신혼부부에겐 첫 주택을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득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주택에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 돈을 시드를 삼아서 향후 아이가 태어났을 때 더 넓고 깨끗한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택을 거주 목적만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땐 낡고 좁은 집에서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생기고 나이가 먹으면 그때는 낡고 좁은 집에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주변과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요. 물론 첫 신혼집으로 넓은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예비 신혼부부들은 그럴 돈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같은 돈에서 선택을 하신다면 저는 신축 전월세보다는 조금 낡더라도 투자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향후 주택을 업그레이드 해 나갈 때 보람도 기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혼 때는 어느 집에서든 둘이 같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한참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만족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인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혼부부들한테 첫 집으로 너무 넓은 집도 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넓은 집을 채우기 위해 가구나 가전에 지출하는 돈도 커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좋은 집 살다가 더 안 좋은 집으로 이사를 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크고 넓은 집을 선택하면 쓸데없이 눈만 높아져요. 그럼 다음에 이사 갈 때도 크고 좋은 집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매매도 못하고 또 전세나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따라서 첫 집을 장만하시는 신혼부부들은 너무 큰 집보다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이사 갈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둘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공간에서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가구나 가전에 대한 지출도 줄일 수 있고 관리비도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지인의 사례처럼 시세를 알 수 없는 신축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좀 더 거래가 많고 시세가 정확한 아파트가 더 안전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신축의 여부보다는 주택이 위치한 그 입지를 먼저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많은 신혼부부들이 전세를 사시면서 청약 넣으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 특공을 쓰면 된다는 생각이신 거죠. 하지만 청약도 청약 나름이에요. 분양가 상한제 주택이 많았을 때는 이런 특공을 이용해서 저렴하게 분양받아 소위 말하는 로또 청약도 당첨되고 했는데요.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도 사라지고 있고 건축비와 인건비도 꽤 올라서 분양 자체를 엄청 저렴하게 할 수가 없는 현실이에요. 따라서 분양가는 앞으로 점점 높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로또 청약만 기다리다가 지금 현재 잡을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청약이 아니더라도 청약 기다릴 시간에 부동산 공부, 특히 입지 공부를 해두신다면 청약보다 더 가치 있는 주택을 찾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수동적으로 청약만 바라보실 게 아니라 지금 젊으시니까 좀 더 능동적으로 찾아나가실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아마 공부도 상당히 되실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혼부부 첫 집을 고르는 방법이란 주제로 제 지인의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려 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도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행복한 출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